전설적인 공매도 투자자 짐 차노스를 알고 계시나요? 공매도의 제왕, 월가의 다스베이더, 대참사 자본가라는 어마어마한 별명도 가지고 있는 공매도 투자자입니다. 미국의 금융정책에도 많은 목소리를 내고 있고 한때는 오바마 대통령의 월가 참모로도 활약했다라고 해요. 잠깐, 공매도 투자가 뭔지 다들 알고 계시나요? 간단하게 알아볼게요. 전 공매도가 한자어라서 조금 어려웠었는데 영어로는 공매도를 숏셀링이라고 하고 우리 같은 일반 개인 투자자가 보통 하는 걸 롱셀링 혹은 매수 투자라고 한다라고 합니다. 일반적인 개인 투자자들이나 워렌 버핏 같은 가치 투자자들은 저평가돼서 싸게 나온 주식을 사고 나중에 주식 가격이 올라서 돈을 버는데요. 공매도 투자자, 즉 숏셀러들은 주식을 빌려서 미리 팔고 나중에 주식으로 갚습니다. 그래서 공매도 투자자들은 과도하게 비싸다고 판단되는 주식을 공매도하고 나중에 싸게 사서 돈을 버는 거죠. 짧게 말하면 롱은 싼 주식이 비싸지면 돈을 번다, 숏은 비싼 주식이 싸지면 돈을 번다. 이렇게 됩니다. 한마디로 떨어지면 벌고 오르면 잃는 게 공매도 투자죠. 공매도 투자자들은 시장이 폭락하는 시기에도 돈을 벌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위험도 있어요. 제가 $20짜리 주식을 공매도한다라고 해볼게요. 만약 이 회사의 주식이 폭락한다면 전 주당 최대 $20의 수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주식이 올라버린다? 그러면 오르는 만큼 무한하게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상방은 막혀 있고 하방은 무한히 뚫려 있는 거죠. 자, 다시 짐 차노스 이야기로 돌아와 볼게요. 짐 차노스는 한국인이 가장 사랑하는 미국 주식인 테슬라와 아주 가까운 사이예요. 그래서 테슬라 이야기 먼저 해볼게요. 국내 테슬라 투자자는 70만 명이 넘는다고 합니다. 2024년 6월 기준으로 국내 투자자들의 테슬라 주식 보유액이 20조가 넘었다고 해요. 얼마 전 테슬라 주식을 한국인들이 제일 많이 들고 있다는 SNS 게시글을 보고 일론 머스크가 똑똑한 사람들이라고 말하기도 했답니다. 그런데 이 대한민국이 사랑하는 테슬라를 짐 차노스는 무려 10년 동안 줄기차게 공격했습니다. 테슬라는 과대평가된 기업이다. 그저 그런 자동차 회사다. 쓰레기 주식이다. 일론 머스크가 제일 큰 문제다. 연일 이렇게 오랫동안 비난을 해왔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2023년 말 그의 회사인 키니코스 펀드를 청산한다고 발표했습니다. 그가 가장 잘 나가는 2008년에는 키니코스 펀드의 자산 규모는 60억 달러였고 우리 돈으로는 8조 2천억이 넘는 돈이었죠. 이 당시에는 미국 헤지펀드 매니저 가운데 짐 차노스가 10위권의 부자였다라고 해요. 하지만 작년에 헤지펀드 청산을 발표한 시점에는 마이너스 98%인 2억 달러 규모였습니다. 많은 기사에서는 그가 테슬라 공매도에 실패해서 펀드를 청산하게 됐다라고 말을 하기도 하지만 그의 2023년 인터뷰에서는 차노스는 테슬라의 포트폴리오가 2%에 불과하며 테슬라 때문에 헤지펀드를 청산한 것은 아니다 라고 말하기는 했습니다. 한때는 어떤 회사에 대해서 언급만 해도 시장이 출렁였다고 하는데요. 그의 엄청난 성공과 실패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궁금증입니다. 짐 차노스는 도대체 누구인가? 그는 어떻게 공매도의 제왕이 됐나? 그리고 어떻게 이렇게 많은 부를 잃게 됐나? 마지막으로 공매도의 시대가 다시 올까에 대한 궁금증을 가지고 오늘 준비를 해봤습니다. 짐 차노스는 미국에서 그리스 이민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1980년 명문대학교 예일대학교에 경제학과 정치학을 전공했다고 하고요. 길포드 증권이란 곳에서 기업 분석가로 첫 커리어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여기에서 초기에 맡았던 볼든 유나이티드라고 하는 피아노 회사의 부정을 밝혀내고 폭로를 하는 사건이 있었어요. 나중에 차노스는 이 볼든 유나이티드 건이 나중에 내가 공매도 투자자의 길을 걷기로 한 결정적인 사건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1985년에 키니코스라는 헤지펀드 회사를 창업하고 본격적인 공매도 투자자로 활동하게 됩니다. 참고로 여기 키니코스는 그리스어의 시닉에서 따온 말이라고 해요. 그래서 냉소주의자 짐 차노스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1985년 키니코스 펀드를 창업한 이래로 짐 차노스는 35년간 무려 22%의 수익을 냈다고 합니다. S&P 지수의 약 2배나 되는 수익률이었다고 해요. 하지만 2015년 이후에는 연간 수익률이 4.86%였고 같은 기간 동안 S&P 500 수익률은 12.17%였다고 합니다. 한마디로 매우 좋지 않은 성적을 거두게 된 거죠. 짐 차노스를 설명할 때 빼놓을 수 없는 사건은 바로 최악의 기업 스캔들이라고 불리는 2001년 에너지 기업 엔론의 회계부정 사건이에요. 짐 차노스의 폭로 전까지 엔론은 미국, 즉 세계의 최고의 에너지 기업이었습니다. 2000년에 매출 144조를 냈고 시가총액이 한때 700억 달러였어요. 이는 미국 시총 7위였습니다. 심지어 6년 연속 미국에서 가장 혁신적인 기업이었고 3년 연속
미국에서 가장 일하고 싶은 회사로 꼽히기도 했습니다. 모두가 인정하는 세계 최고의 회사였죠. 그런데 2000년 9월 월스트리트 저널에서 한 칼럼이 게재됩니다. 이 칼럼은 앨런 회사 하나에 대한 이야기는 아니었어요. 디너지, 앨런과 같은 여러 가지 에너지 회사에 대한 회계 문제를 지적했죠. 짐 차노스는 이 칼럼을 읽고 앨런의 기업 분석을 진행했던 전문가들에게 전화를 걸어서 인터뷰를 진행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짐 차노스는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앨런이 내는 성과의 진실을 들여다본 사람이 아무도 없었기 때문이죠. 이후 그의 팀은 앨런의 재무제표를 샅샅이 뜯어보게 됩니다. 짐 차노스는 회계 부정을 발견했고 2000년 11월 언론에 이 사실을 알리고 공매도를 시작합니다. 이후 앨런의 CEO가 6개월 만에 사직하고 앨런의 임직원들도 주식을 던지기 시작했죠. 연일 안 좋은 뉴스가 계속해서 나왔고 앨런의 주가는 폭락하게 됩니다. 최고가 91달러에서 단 몇 개월 후인 2001년 말에는 60센터까지 폭락하게 됩니다. 짐 차노스의 의혹 제기 이후 8개월 만에 모든 부정이 사실로 드러나고 2001년 12월에 앨런은 파산을 신청합니다. 수많은 개인 투자자들은 엄청난 고통을 겪게 됐고요. 앨런의 사장들은 모두 유죄를 받게 됩니다. 앨런의 회계부정 사건은 역사상 가장 큰 기업 스캔들로 남게 됩니다. 이 공매도 건으로 차노스는 5억 달러라는 어마어마한 수익을 내기도 합니다. 뿐만 아니라 매우 큰 유명세를 얻게 됐죠. 이제 그는 공매도의 재앙입니다. 그는 앨런 사건 이외에도 여러 공매도에서 성공을 거뒀습니다. 독일의 결제회사인 와이어카드, 그다음 영국의 소프트 회사인 어토노미, 이런 회사들의 회계부정을 발견했고 모두 공매도를 했고 성공했습니다. 와이어카드 같은 경우에는 결국에 파산하게 됐고 1억 달러 수익을 냈다라고 해요. 영국 소프트웨어 어토노미 같은 경우에도 공매도를 신청한 시점에 HP에 합병이 되었지만 이후 회계부정이 사실로 드러나면서 HP는 벌금을 받았고 HP의 주가는 폭락을 했죠. 나중에 중국 부동산 시장 붕괴도 예측했다고 합니다. 특히 2008년의 금융위기는 짐 차노스를 포함한 공매도 펀드에게 엄청난 기회가 됐었어요. 이때 그가 얻은 별명이 파국의 자본가, 공매도계의 르브론 제임스입니다. 2011년 인터내셔널 비즈니스 타임즈에서는 짐 차노스가 세계 최고의 공매도 투자자라고 치켜 세웠습니다. 이제 짐 차노스가 어떤 회사에 대해서 공매도를 검토한다 말만 하면 주가가 요동치게 됩니다. 짐 차노스의 다음 타겟으로 바로 테슬라와 일론 머스크가 걸렸습니다. 2013년부터 테슬라에 관심을 갖게 됐다라고 해요. 그리고 본격적으로 공매도를 시작한 거는 2016년이라고 합니다. 분기별 납품 수량도 예측할 수 없는 회사다. 벤츠, 아우디, 폭스바겐 같은 제조사들과 경쟁해서 이길 수 없을 거다. 배터리 기술도 자체적으로 가지고 있지 않고 파나소닉과 갖다 쓰고 있다. 등등 매우 많은 비판을 하면서 공매도를 시작했죠. 이때부터 테슬라와 일론 머스크와의 악연도 시작이 됐고요. 저격수로 활동하게 됩니다. 이후 짐 차노스와 일론 머스크는 언론 인터뷰에서, 트위터에서, 지금은 X죠, 여러 설전을 주고받습니다. 일론 머스크는 화염 방사기, 그다음에 쇼팬츠, 이런 상품들로 공매도 세력들을 조롱하기도 했죠. 하지만 테슬라는 그가 공매도 시작한 이후 계속 올랐습니다. 그리고 2020년 미친 듯한 폭등을 해버리고 맙니다. 말로만 듣던 무한대 손실을 입게 된 거죠. 2020년 짐 차노스는 정말 고통스럽다고 말하면서 테슬라의 숏 비중을 줄이게 됩니다. 차노스는 테슬라 때문은 아니라고 했지만 어쨌든 2023년 말 키니코스 펀드를 청산하게 됩니다. 최근 인터뷰에서 그는 여전히 테슬라에 대해서는 숏 포지션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세상 많은 찬사 혹은 비난을 받았던 짐 차노스가, 그렇게 화려하게 돈을 벌었던 짐 차노스가 어떻게 2023년에는, 그리고 특히 2015년 이후는 이렇게 많은 손실을 얻게 된 걸까요? 일단 주식 가격은 논리대로 합리적으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전통적인 가치 투자자들은 주가는 결국 기업의 가치에 수렴하게 움직인다고 이야기합니다. 길게 보면 그럴 수 있겠죠. 하지만 항상 시간 제한을 갖고 단기 투자를 할 수밖에 없는 공매도 투자자는 오히려 꿈, 희망, 욕망, 그리고 수많은 욕심들로 가득한 가격을 마주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그래프는 개인 투자자와 공매도 세력 간의 전쟁이 벌어졌던 게임스탑 주식인데요. 공매도 펀드에 엄청난 손실을 줬다고 합니다. 두 번째, 2008년 금융위기 이후 미국 시장은 한마디로 미쳐 있었습니다. 이렇게 오랫동안 우상향하는 시장은 공매도 전략이 정말 불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이때 짧게 유리한 시기도 있긴 했었지만 말이죠. 우리는 짐 차노스를 테슬라 저격수로만 기억하지만 다른 기업들에 대한 공매도도 모두 만만치 않았을 거예요. 결과적으로 공매도 펀드에 맡겨지는 돈들도 줄어들 수밖에 없었겠죠. 마지막으로 짐 차노스는 공매도 세력이 악의적인 세력으로 내몰려서 싸우느라 힘들었다고 합니다. 주식 가치가 오르길 바라는 개인 투자자, 기업들이 공격해서 싸워야만 하고 공매도 세력을 증시를 어지럽히는 주범 혹은 시장 조작 세력으로 보고
규제하고 감시하는 금융당국에도 불만이 있다고 해요. 예전에는 공매도 세력을 정의회사도처럼 봐줬었는데 요즘에는 악당 취급한다고 매우 억울하다고 합니다. SNS에 대해서도 비판적인 시각을 갖고 있더라고요. 결과적으로 미국 시장이 좋았던 만큼 여론은 안 좋았던 것만큼 전체 공매도 헤지펀드 숫자들은 많이 줄었습니다. 그리고 공매도 공격 건수도 많이 줄었습니다. 우리는 짐 차노스 같은 공매도 투자자들을 어떻게 평가해야 할까요? 부실 기업을 퇴출해서 시장을 건전하게 만든다는 순기능을 강조하기도 하고 수많은 개인 투자자들의 절망과 눈물로 돈을 번다는 점에서 나쁘게 평가하기도 해요. 당연하겠지만 짐 차노스는 스스로를 사기를 적발하는 탐정으로 불리는 것을 좋아한다고 합니다. 인터뷰 내용들을 들어보니 스스로도 이 일에 큰 사명감이 있는 사람인 것 같았어요. 전 사실 공매도에 대해서는 막연히 안 좋은 것이라고만 생각을 했었는데 공매도 투자자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순기능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여러분은 공매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만약 지금이 버블 시기고 곧 침체가 올 수도 있다라고 하면 공매도 세력이 하는 말도 귀를 기울여야 하지 않을까요? 공매도에 대한 여러분들의 의견을 댓글로 달아주세요.